처음에 꺼낸 것은 이제 술이었고, 예. 이제 그 사람들이 할 때 처음에 그 당시에 외국 술이 귀했는데, GKN, 이게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에서 외국의 교포들이나 입양아들 한국 초청해서 이제 한 보름 동안 보여주고 했던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들어올 때 교포들이나 이제 입양아들이 한국 사람들 선물을 줄 때 이제 술을 많이 가져왔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외국 술들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하나가 나를 이제 상당히 좀 유혹했던 것 중에 하나였고. 보다 본질적으로는 이제 그 문제보다는 사실 운동을 그 당시 학생운동이었지만은 끝나고 나서 새로운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내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좀 그 당시 정상적으로 좀 살아야겠다. 그다음에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자기가 내가 이제 어느 분야에 특정한 이제 쉽게 전문적인 이런 이제 훈련이나 아니면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사회운동을 하려면 사실 전문 분야로 좀 나름대로의 경쟁력이 있는 운동 분야가 좀 있어야겠다 생각을 한 거라고 사실은. 초기에 경실련은 이제 운동하는 과정 속에서도 상당히 좀 이제 합법과 비폭력 이런 중심으로 갔었고,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이제 마음에 들었던 게 실사구시적인 자세를 갖고 있고, 이걸 통해서 운동의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슈까지 그 대안까지 제시해서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이런 단체였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제야 운동은 상당히 많이 다른 차원의 접근을 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그런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경실련에 이제 쉽게 들어올 수 있었고, 아까 내가 말한 세 가지 지속적 운동할 수 있는 것, 그건 이제 뭐냐면 이제 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생활인으로서의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될 것, 그 다음 전문적 자기 운동 영역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될 것, 이 세 가지 정도 만족을 할 수 있는 게 보니까 사실 이제 경실련이라는 이제 시민운동, 그 당시 이제 시민운동 자체가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94년에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따지면 횟수로 한 18년 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이제 이런 이제 민간 투자 사업이나 아니면 이제 국책 사업 또는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정책실장을 하고 끝나고 나서 정책실장 했을 당시지, 그때는 2005년도에 정책실장을 하면서 경실련 전체적인 이런 이제 정책을 총괄을 다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그 당시에 사회 문제가 가장 컸던 게 이제 부동산 문제였다고 사실은. 참여정부에서 2005년부터 폭발되기 시작해서 2007년까지 크게 올라갔던 가장 사회 문제가 컸던 이제 이슈 중 하나가 이제 아파트 값이었고, 특히 거기서 이제 부동산. 그다음 또 하나의 문제는 한 축으로서의 대형 국책 사업들에 대한 감시가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이 아파트 크게 두 가지 종류에 있어서 내가 이 분야는 몇 년 동안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했던 측면이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사실 그 분야로 나름대로는 이제 이쪽 일정하게 이쪽 분야를 포션을 가지고 내가 운동을 해봐야겠다. 또 하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내가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제가 그 운동이나 이런 생활을 못하는 스타일이가지고, 이게 하나에 가면은 되게 이렇게 집중하는 스타일이고 상당히 집요하게 운동을 풀어가는 스타일이라 쉽게 하지 않고 깊게 들어가고, 그 운동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좀 이제 공격적으로 하는 이런 스타일 운동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마찬가지로 부동산이나 이제 국제사업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영역 분야가 어려운 분야고 전문성을 좀 요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공격적으로 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였어, 운동 분야. 나랑 딱 맞은 거지 이게.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분야에 크게 이제 뛰어들었던 거고, 사실 이 분야는 워낙 제한돼 있어요, 이 분야. 왜냐하면 이제 민간 투자 사업 같은 경우는 정보 자체가 공개가 안 되고 시민들의 감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밀실에서 공무원하고 건설사들이 언제든지 담합할 수 있는 구조라고. 이런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공격적으로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고, 사실은 그런 2005년 이후에 경실련이 그나마 이제 이 국책사업이나 건설 분야 이 사업에 대한 문제 또는 건설 부패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그나마 현재까지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문제라든지 우리 사회적으로 서서히 드러나는 게 아닌가 보는 거죠. 과거의 경실련 운동에 가장 이제 비판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명서만 날리면 끝이었다고 하시는 그게. 근데 운동의 지속성이나 아니면 이제 그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실은 이제 성명서에서 날려주고 집회 한 번 하고 끝내고 나중에 자조 섞인 걸로 뭐가 나왔냐면은 우리 이 정도 해주고 나서 할 만큼 했다 이러한 분위기가 있었다고 사실은. 근데 나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좀 이제 바꿔야겠다 생각한 거고 그래서 했던 게 집요한 운동, 좀 깊게 들어가는 운동, 그다음에 그 시작을 하면은 나름대로 성과를 내는 운동 이런 식으로 나는 이제 운동 패턴을 내가 이제 많이 바꾼 거지. 근데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내가 아파트값 부동산 문제 다룰 때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하는 과정에서 과거와 다르게 과거는 설명서 나갔는데 나는 이제 방식을 바꿨지. 시리즈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부동산 이제 뭐 진실 시리즈 해가지고 나는 이제 성명서를 시리즈로 내보내고 아예 좀 나가서 어떻게 했냐면은 날짜를 정해놓고 나서 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사실 시도였는데 왜냐면 내가 다음 주에 뭐 무슨 우리가 보도자를 내겠다, 무슨 분석 자료를 내겠다 예고제를 시작한 거지 그 당시에. 근데 예전에 이런 게 없었다고 사실은. 근데 나는 그만큼 자신이 있었고 이런 준비하려면 한 3개월 정도 준비를 해야 됐다고 사실은. 한 3개월 준비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자료 취합하고 이러면서 과정에서 나 나름대로 운동을 한번 시작할 때는 이제 이걸 최소한 이제 5개 정도의 아이템을 넣고 자료를 취합을 해 들어가고 이걸 분석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을 때 나는 이제 오픈해서 기자회견을 시작하고 집회를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고 무지개기 하고 다니고 이런 와중에 또 이제 우리 이제 대체로 국민들이나 그 쉽게 얘기 운동 쉽게 말해서 그때 경실련에 주장하는 쉽게 같이 할 수 있는 언론도 있고 신문 방송 같은 경우도 하지 사전에 만나서 기획 작업도 많이 해보고 프로그램도 같이 기획을 공동 사업도 많이 만들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 운동 해보고 결국엔 그때 당시에 운동이 내가 아마 지금까지 시민운동하면서 가장 크게 왔던 게 하나가 이제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을 그나마 나름대로 이 문제를 사회 문제로 드러냈고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정도까지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그 성과으로 나온 게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원래 경실련은 이제 시장 사실 이제 시장을 인정하고 시장 속에서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 잡는 쪽에 이제 포커스가 있는 건데 지금 건설이나 주택 시장 워낙 왜곡된 측면이 많은데 그래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이제 그 후분양 건물 다 지어놓고 판매를 해라 이제 이걸 주장했는데 이거를 안 한다면은 못 하겠다면은 그렇다면은 거품이 끼는 원가부터 공개해가지고 적정한 수준에 있어서의 분양가를 책정해라 이게 요구라고 사실은. 이런 운동이 사실은 이제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맞물리면서 사실은 국민적 호응을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 부동산 영역이라는 게 하나의 과거에는 몇몇 전문가들 영역 교수분들하고 몇 사람 이제 해당 업체 몇 사람들 아파트 정보하는 그 포탈 몇 사람들만의 전유물이었는데 사실 이것을 우리 사회의 운동 과제를 다 끌어낸 거죠 사실. 여전히 이 부동산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부채가 그 과제로 남아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그 당시에 참여정부 때 일어났던 그 부동산 폭등의 영향으로 현재 지금 분양가 때문에 그때 빚내서 산 사람들이 다 하우스푸어가 되어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거고 그때 냈던 가계 빚들이 지금 우리 경제를 발목 잡고 있는 거고. 경실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분야가 많아요. 여러 분야가 동시에 가고 있기 때문에 좌에서 우까지 스펙트럼이 쫙 넓혀 있다고 하죠. 근데 경실련이 그 의사결정하는 과정이 쉽게 말해서 투표하는 방식이 아니고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모으고 이 사람들 전체 동의할 때 사실은 이제 경실련이 선명히 나가거나 이렇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은 하나의 의제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진 분들이 동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면은 실제 사회에 우리가 정말
발언하고자 했던 이슈들은 다 시간 지나고 끝났지. 그다음에 경실련 그런 부분들 쉽게 말해서 이제 사회 이슈들은 저희 이제 그 당시에 발언을 해야 될 타이밍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가장 이제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예전에는 이제 NGO들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모금 방식이 있죠. 하나는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지인들을 그 회원 가입시켜서 하는 게 회원 캠페인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구체적으로 아예 그냥 모금 단위에서 모금 캠페인 해가지고 모금으로 가는 방식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가장 좋은 게 그걸로 봐요. 자기 하는 사업하고 회원 그 활동 모임을 매칭해서 가는 방식이 제일 좋다. 저는 이제 앞으로는 그게 답이라고 봐요, 사실은. 이제 그게 그런 활동이 될 때, 기반이 될 때 시민들과 직접 소통이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런 과정이 없으면은 상근자들이 바라는 관성일 수도 있고, 상근자들이 요구사항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시민의 입장으로 돼서는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런 대단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고, 이런 부분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이런 시민들, 자기 해당 운동 이슈, 어떤 과제에 대한 모임을 여러 개를 만들고 이곳을 스스로 교류하면서 시민들한테 자료도 얻고 정보도 얻고 후원도 받고 이런 운동 시스템을 이제 상근자 개인이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된다. NGO 운동 사실은 이제 다른 단체들은 좀 많이 다릅니다. 달라요. 그 뭐 일률적 요구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단체별 특성이 있어요. 이제 운동 기풍이 있고, 운동 모라가 있고, 또는 의사결정 과정이 서로 다 상이합니다. 그런 상황에 맞게 경실련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경실련 방식에 이런 문화를 존중하는 측면이 하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거라고요. 자기가 이제 개인 동기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사실 그게 있어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학생운동 경험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너무나 쉽게 별 문제식 없이 운동을 지속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결정했던 측면이 있고, 최근에 이제 학생운동이 많이 약해지면서 쉽게 말해서 운동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이제 한편으로는 직장 개념화돼서 들어온 측면이 있단 말이죠. 이런 이제 우리 상근 후배들한테 필요한 건 나는 자기가 왜 여기에 있는 건지에 대한 문제 의식이 가장 필요하다. 쉽게 말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왜 출근하는가? 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조직은 어떻게, 뭘 기반으로 살아가는지, 뭘 기반으로 존재해야 되고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문제. 시민에 대한 문제죠, 시민. 시민들과의 이제 얼마나 밀착해 있는 문제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나의 이 사회활동, 쉽게 말해서 이제 시민운동의 동력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질문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하지 않게 되면 관성화가 되고 사실 일반 직장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된다면 운동이라는 부분이 서서히 이제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죠. 이제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항상 이제 미안하죠. 그래서 이제 얘들이 커나갈 때 성장기에 같이 놀아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아쉬운 부분들 항상 미안하고, 일하는 거라고 가정하고 둘 다 잘하면 좋겠는데 나한테는 그런 이제 능력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집에서 요구는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집에서 아주 소박한 요구죠. 술 좀 줄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담배 좀 끊었으면 좋겠다. 지금 저한테 한 가장 얘기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 집에서 시간을 좀 보내자. 이제 그런 이제 생활이 이제 토요일도 출근하고 일요일도 출근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의 매일 경실련 제가 보니까 이제 명절 때 휴가 가는 거 빼고 나면은 그다음에 여름 휴가 명절 때 빼고 나면 사실은 거의 매일 출근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아쉽죠. 이게 가족들한테 생각하면 항상 이제 미안한 마음들, 그다음에 내가 너무 이기적이지 않은가,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이런 미안한 마음들이 있죠. 80대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나는
그 당시에 우리 세대가 겪었던 젊음의 열병들 있잖아요. 이게 80년의 그 경험들,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군부 독재라는 전두환, 노태우 그런 맞섰던 싸움들, 그다음에 이제 민주화라는 큰 이제 이런 싸움들. 나는 그 싸움들을 젊은 시절에 이제 계속 같이 호흡을 하고 온 것 같고, 그다음에 대학 졸업하고 이후에도 나는 사회운동, 또 이제 시민운동 차원에서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운동을 계속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보면 나는 어릴 때부터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계속 꾸준히 해왔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혹시 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내가 실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가 더 해보고 싶다면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국민운동을 몇 가지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지금. 조그맣게 이제 NGO 몇 개 단체 연대해서 푸는 방식이 아니라 이 시민들 일상 문제를 가지고 사실 이제 국민운동을 한번 차원에서 한번 움직여보는 이런 운동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은 더 해보고 싶은 게 있죠. 쉽게 말해서 소비자 운동 영역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이제 민간 투자 사업 같은 경우에 시민들의 왜곡된 담합 구조 속에서 공무원과 이 건설사의 담합 구조 속에서 시민들이 덤탱이 쓰고 있거든. 사실 통행료라는 덤탱이를 쓰고 있다고. 건설 국책사업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뭐 쉽게 말하면 거가대교나 아니면 이제 대구 부산 고속도로 싸움이라든지 아니면 인천공항 고속도로 싸움이라든지 그게 있어요. 우리 그 과정에서 가만히 보면서 건설 그 오적이라는 말도 만들어졌잖아요. 사실 이게 이 대체적으로 정치권이라든지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건설 재벌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언론들 쉽게 말해서 교수나 전문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딱 뭉쳐 있거든. 이게 하나의 부패의 사슬이라고 하죠. 먹이의 사슬. 세금 빼먹는 사슬. 이게 담합의 사슬이라고 하죠. 요 사슬들을 깨기 위한 국민운동이 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